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4년도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전통적으로 연말이나 연초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거래가 뜸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올 초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의 매매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건의 매매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다산 신도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새해 들어 2주 연속 하락을 하였고요. 작년부터 누적으로 보자면 7주 연속입니다. 서울 아파트로만 국한하자면 6주 연속인데 우리나라는 연속성을 참 좋아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결 역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펼쳐졌던 반등장이 20주 연속, 20몇 주였죠. 연속으로 상승한 기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지만 하락은 언제나 연속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관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다산 신도시도 그렇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은 지표가 보여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인하가 유력시 되고 말이죠. 자,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3% 하락을 하였습니다. 정말 2023년으로만 국한해서 보자면 연초 대비 주요 지역은 대부분의 매매가가 오르면서 마감한 것으로 아는데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 와중에 송파구는 유일무이한 상승 지역이군요. 역시 변동성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입니다. 자, 하락 중인 매매가와는 달리 전세가는 또 연속적인 오름세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전세가가 다소 급하게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전세가는 평당 2,3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매매 수요의 전세화, 공급 물량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인데 올해는 특히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가 되므로 이러한 전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또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드러났듯이 건설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공급 물량이 또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에 반해 공급 원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원자재값, 안 오르는 게 없고 또한 층간소음 강화라든지 제로에너지 신설 등으로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은 전보다도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마저 자꾸 오르는데 매매가만 떨어진다. 뭔가 좀 위화감이 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 상반기의 하락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래 가치가 창창한 송파구도 좋고 또 국내 최대 단지로 등극할 강동구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좋고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마용성도 좋겠죠. 자,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시세입니다. 일반가 기준으로 변동이 하나도 없이 전주와 동일합니다. 워낙에 하락의 이슈가 많고 그런 뉴스들이 많은 가운데 다산 신도시는 어쩌면 잘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단지의 한 주간의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소식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실거래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가장 큰 대단지죠. 24평, 30평, 34평 세 가지 평형이 있는 단지입니다. 먼저 매매 24평에서 6억 6천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13층이고요. 여기는 현재 이제 세입자가 계신 상태에서의 매매 거래였고 매도인분이 그 다음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 보니 이렇게 정리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30평이나 34평에서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지난주 주말에 걸쳐서 34평 A타입의
저층 8억 물건이 거래가 됐다는 소식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전세 거래를 보면 24평은 없었고 30평에서 갱신한 4억 5천 있었고요. 월세는 이렇게 24평은 4천에 150,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3억 5천에 65 신규 거래 있었습니다. 자, 2편은 세상 다산입니다. 30평과 34평에서 매매가 새로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자, 전세는 30평에 갱신한 건 4억 6,500 있었고요. 34평은 갱신된 2건 올라와 있고 신규 계약 4억 8천 있습니다. 월세는 30평은 없었고요. 자, 34평 타워형에서 4억에 15만 원 월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억에 반전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임차인분들이 기금 대출이라고 하죠. 버팀목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떤 협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4억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진행을 하죠. 자, 그 다음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27평에서 매매거래와 34평 매매거래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저희 손님께서 힐스테이트 34평에 계약을 하셨는데요. 남양주에서 아주 오래 사셨던 아버님이셨고 좀 더 쾌적한 아파트에서 좀 더 오래오래 잘 살고 싶어서 선택을 하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8억 7,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가는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는 27평에서 이렇게 2건이 보이고요. 자, 34평의 전세는 갱신된 건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는 27평에는 없었고 34평에서 2억에 180 거래 있습니다. 자,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매매 거래 30평하고 34평에는 올라온 게 없었고요. 전세가 30평에서 갱신된 건 2건, 그 다음에 34평에서 갱신된 5억 1천 있었고요. 4억 3천, 4억 6천 신규 거래와 갱신된 4억 6천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는 이렇게 34평에서 2억 3천에 80 거래가 올라왔네요. 자,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좀 오랜만에 34평의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7억 5천 실거래에 올라왔고요. 자, 전세는 파리 타입에서 4억 3천 한 건, 갱신건 한 건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파리 타입에 2천에 200 월세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33평, 39평, 41평, 43평 이렇게 있는 단지죠.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34평의 전세가 5억 4천과 5억 5천 2건이 올라왔네요. 앞으로 다산역이 집결이 되는 단지이다 보니까는 전세가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세 거래는 없었습니다. 다산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거는 30평이나 34평에 없었고요. 전세도 한 주 동안은 없었고 월세가 있었네요. 30평에서 2억에 105만 원 이렇게 월세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산 유승한예들 센트럴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매매나 전세나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거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난 한 주에 무려 4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84 타입에서 2건, 74 타입에서 2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74 타입 한 건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7억 3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새가 있는 물건이었고 74 타입은 또 84 타입은 약간의 배도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8억 정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이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실거래가가 올라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매매에서는 거래가 없었고요. 전세는 34평에 5억 2천 신규 거래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는 또한 34평에서 3억이 90 올라와 있고요. 다산 2편의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30평, 34평이 있는데요.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건은 없었습니다.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거래 소식은 없었고요. 전세는 38평 전용 97 타입이죠. 5억 전세 거래 올라왔고요. 34평의 월세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3억 5천에 50. 자, 다산 유승한예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거래는 올라온 게 없었고 33평에서 전용 84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골든뷰는 전용 384와 전용 91 타입이 있습니다. 전용 84에 4억 5천 전세 거래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의 리버파크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소식은 없었습니다. 지름직으로 갑니다. 다산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매매로 새로 올라온 소식은 없었고요. 전세 4건이 있네요. 34평에서 4억 2천, 갱신건 하나, 또 신규 2건, 월세는 34평에서 5천에 180 있습니다. 자, 다산 펜트리오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매매가 된 거는 새로운 소식은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에 4억, 그 다음에 34평은 4억, 4억 3천, 4억 8천, 4억 5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자, 다산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매매와 전세와 월세 신규로 올라온 거는 없었네요.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거는 새롭게는 없었고 전세는 갱신된 건 2건 5억도 있었고 4억도 있네요. 또 신규 거래도 3억 5천도 있고 4억 4천도 있습니다. 자, 월세는 9억 7천에 120, 4억에 40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한 인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매매 거래 하나 올라와 있네요. 6억 8천 5백에 7층에 거래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세는 4억 6천 새롭게 올라온 거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고. 다산 지금 센트럴 에일린 에텔입니다. 네, 7억 200만 원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에일린 에텔 쪽, 또 지금 지구에도 아직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라는 물건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도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가격 조정이 조금은 됐던 물건입니다. 자, 전세 거래 2건 있었네요. 갱신된 건 5억, 그다음에 신규로 4억 5천, 월세는 없었습니다. 네, 다산 푸르주입니다. 21평과 24평이 있는데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움직임이 많은 단지입니다. 24평 5구 타입에서 5억 9천과 6억 1천 거래, 둘 다 A 타입인데요. 59 타입에서 A, B, C 타입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A 타입이고, 자,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고요. C 타입은 포베인데 약간 타워형하고 조금 겹쳐있는 평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별로 상황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 저희 손님께서도 지난주에 C 타입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대 초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신축 대단지이다 보니 많은 매수분들이 관심을 갖는 단지입니다. 자, 전세 거래도 보시면 21평형에서 3억 6천, 3억 5천 2건 올라왔고요. 24평은 4억, 4억 1천, 4억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대를. 월세는 21평이 2억 7천에 40, 24평은 5천에 160, 3천에 160 이렇게 2건이 또 올라왔네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실거래가에 올라온 매매, 전세, 월세의 표를 보셨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지난주에 거래가 됐던 매매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소식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직접 거래한 3건을 포함해서 많은 거래 건수가 확인된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어떤 매매 움직임의 지속성의 여부를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2024년 새해의 움직임은 확실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8호선이 개통할 때쯤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산 신도시를 팔고 싶은 분이나 또는 사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다산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주세요. 성심을 다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조선일보 땅집고에서 전문가 17명의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매와 전세로 나누어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올해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으로 갈렸고요, 의견이. 또 전세 의견에서는 한 90% 정도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다산 신도시에는 교통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락기에 이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많은 그룹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또 다양하게 세세하게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